안녕하세요. BTN 릴레이 특강 지혜 다락방 김미진입니다. 지혜 다락방은 명상, 철학, 문학,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얻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 첫 출연자는 30년 가까이 기자, 앵커, 논설위원으로 언론인의 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오랜 공부와 깊은 명상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얻은 결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멘탈 연구가이자 베스트셀러 와칭의 저자인 김상훈 씨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먼저 저희 시청자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소개할 때 멘탈 연구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썼을 때 그 한 출판사에서 그 멘탈 연구가라는 그 이름을 제 프로필에 써준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이제 방송 기자 생활을 하면서 주로 이제 현장에서 바깥 세상을 취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이 바깥 세상을 취재하는 일이 점점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시간에 이제는 이 내면 취재에 좀 시간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상도 하게 됐고 또 우주의 이치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 현재 이르렀습니다. 그럼 지혜 다락방 첫 번째 강연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김상훈 씨가 멘탈 갑이 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준다고 하니까 모두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 강연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전히 풀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해하기가 쉽고요. 저 또한 강연하기가 편해집니다. 먼저 어제 이 시각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눈을 감으셔도 좋고 떠도 좋습니다. 어디에서 떠오릅니까?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어제 이 시각에 내가 했던 일은 바로 내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다닐 때 가장 즐거웠던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가장 즐거웠던 추억은 내가 같은 반 그부들과 소풍 갔던 장면일 수도 있고 또는 간단하게 가정에서 식구들과 단란하게 식사를 하던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장면들은 다 어디에서 떠오릅니까?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그 마음속에는 나도 들어있고 가족들도 들어있고 친구들도 들어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일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강연장 안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시점에서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는 내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인생 전체를 임종의 시점에서 한번 되돌아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임종의 시점에서는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몽땅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가족들도 떠나야 하고 친구들도 떠나야 하고 집도 떠나야 하고 정들었던 고향도 떠나야 하고 내가 살던 마을도 떠나야 하고 내가 정답게 거닐었던 산책길도 떠나야 하고 산과 강과 들과 하늘과 하늘 속의 별들도 다
떠나야 합니다. 바로 다음 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니 과거에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도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 육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생 전체가 마음속의 꿈이었음을 임종의 순간에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과거도 마음속에 들어있고 미래도 마음속에 들어있고 하늘도 마음속에 들어있고 땅도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눈 뜬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장면들을 한번 영화를 보듯이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그 모든 장면들은 영화처럼 이어지지 않습니까? 왜 영화처럼 이어집니까? 그것은 내가 오늘 아침 눈 뜬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의 장면들을 계속해서 되돌려 봐야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화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시간적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내 몸이 존재하는 것은 내 부모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의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존재했습니까? 그 조상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존재했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내 몸이라는 존재는 길게 이어진 과정의 한 티끌만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죠. 내 몸이 존재함으로써 내 후손들이 존재하고 후손들이 존재함으로써 후손들의 후손이 존재하게 합니다. 끝없이 이어지죠. 그럼 공간적으로 이 지금 여기를 확장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는 강연장에 앉아 있습니다. 강연장의 공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더 확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건물 전체가 마음의 공간 속에 들어옵니다. 그럼 그 공간을 더 확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도시 전체가 그 공간 속에 들어오게 되죠. 그럼 그 공간을 더 확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 전체가 공간 속에 들어옵니다. 그 공간을 더 확장하면 태양계 전체가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 공간을 더 확장하면 우주의 모든 별들이 마음의 공간 속에 들어오죠. 우주 전체도 바로 내 마음의 공간 속에서 상영되는 영화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마음이 꾸며낸 것이죠.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마음속에 생각이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지어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이미지라는 얘기죠.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 허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 허상이 생생한 현실처럼 보이고 만져지느냐? 여러분 참 궁금하시죠? 자, 그 이치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어떤 남자가 삽을 들고 땅을 파서 언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언덕이 좀씩 커지면서 구덩이도 생기죠. 그러면 점점 구덩이가 커집니다. 언덕이 커질수록 구덩이도 커집니다. 그럼 언덕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구덩이에다 다시 집어넣으면 다시 평지가 됩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구덩이를 파서 구덩이의 흙을 이용해서 언덕을 쌓으면 저게 언덕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언덕만 보면 언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구덩이만 보면 또 저기 구덩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을 합쳐서 보면 어떻습니까? 구덩이에다가 언덕을 탁 집어넣으면 다시 평지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언덕은 없던 곳에서
생겼다고 해서 과학자들은 플러스 에너지라고 합니다. 모든 물질은 사실은 에너지입니다. 제 몸도 태우면 불 붙잖아요. 불에 붙어서 재가 되죠. 에너지이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이것도 리모컨도 불에 태우면 다 타버리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이 건물도 마찬가지고 불에 계속 태우면 타버립니다. 에너지이기 때문에. 구덩이는 마이너스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언덕은 없던 곳에서 생겼기 때문에 플러스 에너지고 구덩이는 있던 것이 없어졌으니까 마이너스 에너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게 언덕이다라고 말할 때는 구덩이를 빌려서 언덕을 만든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덩이를 빌려서 언덕을 만든 거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몸의 70%는 물입니다. 나머지 30%는 음식을 먹어서 생긴 뼈, 살, 근육입니다. 내 몸에서 물을 빼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의 70%는 사라지죠. 그럼 음식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30% 사라집니다. 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텅 비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허상을 보는 겁니다. 내 몸이라는 플러스 에너지는 자연에서 내가 빼앗은, 자연에서 내가 빌린 물과 음식이라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그 마이너스 에너지를 빌려서 내 몸이 생긴 거죠. 그걸 다 돌려주면은 내 몸은 텅 비어버리죠.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 언덕을 만들 때는 구덩이를 빌려서 만들고 내 몸을 만들 때는 음식과 물을 빌려서 만든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데 우리가 속고 살고 있는 거죠. 남편하고 실컷 싸우고 나면 너무나 속이 터질 것 같고 답답하면은 탁 뛰쳐나갑니다. 어디로 뛰쳐나가느냐? 좁은 방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넓은 공간으로 뛰쳐납니다. 그러면은 시야가 넓어지면서 마음속에 갇혀있던 이 생각과 감정들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내 마음이 우주만큼 넓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내 몸도 나가 아니오, 내 감정도 내가 아니고, 내 생각도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내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고, 흘러가는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깨닫지 못하면 그 감정 덩어리와 내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같이 휩쓸려 가는데 저게 내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화가 무지무지 나는데 이 감정이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나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멀리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내 마음은 이런 가상현실을 만들어 놨을까? 가상현실을 안 만들어 놓고 그냥 평화롭게 살면 너무나 좋을 텐데 왜 이런 가상현실을 만들어 놔서 이 플러스 감정과 마이너스 감정을 오르내리면서 고통을 겪어야 하게 만들었을까? 우리 마음속에는 그 많은 감정들이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 보는 모든 현실은 이 마음 속에, 이 마음의 공간 속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감정, 응어리진 감정과 이 생각들, 틀에 박힌 생각들이 그 돌아가면서 생각들, 감정들이 이 돌아가면서 생각의 필름이 이제 머리에서 돌아가면서 우리가 육안으로 이제 그 돌아가는 필름이 상영되는 걸 보는 겁니다. 그 두뇌가 인식할 수 있는 생각은 극히 적어요. 모든 생각을 100으로 치면은 두뇌가 인식하는 생각은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우리가 억눌러 놓고 있는 그 감정이나 생각입니다. 억눌린 감정과 생각은 밖으로 투사가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괴롭히는 것도 사실은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건데 상대가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다 내 마음이 일으키는 건데 내가 상대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착각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대는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속에 남을 괴롭히고자 하는
그 나쁜 생각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바깥 세상은 내 마음속을 비춰보는 거울이다. 내가 싫어하는 상대는 내가 싫다고 해서 억눌러 놓은 생각을 비춰주는 거울이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상대는 내가 좋다고 받아들인 생각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현실은 내 마음 속에 숨어있는 생각, 감정을 비춰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생각을 모두 다 털어내면 내 마음은 깨끗하게 맑아지고 바깥 현실도 깨끗하게 맑아집니다. 좀 더 이제 실용적인 그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감정에도 플러스 에너지와 마이너스 에너지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은 슬픔이 있고, 기쁨이 플러스 에너지라면은 마이너스 에너지는 슬픔입니다. 즉, 기쁨이라는 플러스 에너지는 슬픔이라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빌려서 만든 겁니다. 연예인들은 그 공황장애증이라는 그 병을 많이 앓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연예인들은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직업을 끝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도 커집니다. 내가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지 못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대중들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크죠. 그래서 내가 대중한테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없다. 그러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 대중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되십니까? 별로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계에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욕망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도 크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내가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크면 클수록 사랑을 못 받을 경우에 그 미움도 커지게 됩니다. 나는 남편한테 100만큼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을 안 준다. 그러면 100만큼의 미움이 생겨야 됩니다. 빌려서 맞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미움이라는 감정을 빌려서 맞는 거죠. 그래서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겪으면 필연적으로 미움을 겪어야 됩니다. 미움을 겪으면 필연적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겪어야 됩니다. 내가 이 어떤 감정, 한쪽의 감정 에너지와 나를 동일시시켰을 때, 내가 그 감정에 휘말려서 한 덩어리가 됐을 때는 반드시 그 이면에 숨어있는 감정도 같이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고통스럽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그걸 멀리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아,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감정이 크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미워하는구나 하고 양쪽 감정을 다 바라보면, 플러스 감정과 마이너스 감정을 다 한꺼번에 바라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지면은 제로가 되죠. 아,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구나. 미움이 사라지게 되죠. 어느 한쪽 감정에만 휘말리지 말아라. 그 감정을, 양쪽 감정을 동시에 바라봐라. 그렇다면은 제가 만일에 이제 놀이터에 가서 어디 놀이공원에 가서 아이들하고 재밌게 노는데, 그럼 기쁨의 감정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럼 기쁨의 감정도 그러면 누리지 말고 그냥 멀리서 객관적으로 쳐다보란 말이냐? 그건 아니고요. 내가 기쁨을 마음껏 누리되 이것이 나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뻐하더라도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멀리서 그 기쁨이라는 내 감정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만끽을 할 수 있어요. 더 즐길 수 있어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보통 한두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 예, 그렇죠. 그 질병을
어떤 식으로 마음 바라보면은 그 질병이 사라질 수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이 모든 질병은 내가 마음을 닫아놓기 있기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이 마음의 공간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3m 정도, 이 마음이 크기가 이렇게 3m, 4m 정도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영의 마음입니다. 영이 이렇게 마음을 품고 몸을 이용해서 세상 경험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영이 마음 속에 감정도 들어있고 생각도 들어있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의 영이 내 몸을 이끌고 세상 경험을 한 100년쯤 하다가 이제 나는 인생 수업 다 했다. 그러면은 이제 몸을 내려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의 마음이 이 몸을 내려놓고 쫙 공간을 넓히면 어떻게 됩니까? 공간 속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빛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죽으면 좋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마음이 자기가 임시 사용하던 몸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병은 마음의 공간을 넓힐수록 그 병을 일으킨 감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연히 병도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너무나 응어리진 감정들을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응어리지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죠. 그래서 그 감정을 풀어주려고 그러면은 그 걸린 시간만큼 또 그만큼 열어주는 시간도 길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완벽하게 마음속의 감정을 다 놔줬다. 그럼 즉각적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게 기적의 원리입니다. 내가 마음을 완전히 닦아가지고 내 마음속에 티끌이 한 점도 없다.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모든 병이 완쾌가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내 몸을 통해서만 세상 경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통해서 세상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동물이나 나무나 곤충을 통해서도 세상 경험을 합니다. 나는 내 시각에서 세상 경험을 하고 곤충은 곤충의 시각에서 세상 경험을 하고 나무는 나무의 시각에서 세상 경험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의 표현물입니다. 모든 식물이 의식을 갖고 있어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람만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식물, 만물이 각자의 위치에서 세상 경험을 하는데 그 생존에 필요한 모든 지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사람만 생존에 필요한 지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식물이 생존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그 지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생물들도 다 내 마음속에 존재한다. 내 마음의 일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시야가 무지무지하게 넓어집니다. 자, 이것은 이제 거미인데요. 거미는 어떻게 해서 25m 폭의 강 반대쪽에까지 거미줄을 칠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시죠? 거미는 이렇게 바람이 적당히 불 때를 기다렸다가 거미줄을 계속 내뿜어요. 바람을 타고 흘러가게. 그래서 저쪽 반대쪽까지 이제 거미줄이 연결이 됐죠. 거미줄이 연결이 되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그 가운데다가 거미줄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을 통해서도 동물을 통해서도 곤충을 통해서도 구름을 통해서도 하늘을 통해서도 흙을 통해서도 지구를 통해서도 태양을 통해서도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모든 것은 마음을 갖고 있다. 자, 어떤 여성이
남친과 헤어진 뒤에 아주 극심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잘 못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끙끙 신음하고 있는데 몇 달 후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감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낙태 수술을 받았는데 낙태 수술 받으니까 더 어마어마한 이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새 생명을, 잉태된 새 생명을 내 손으로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이것을 좀 더 멀리서 보면 시각이 좀 바뀝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과 흘러가지 않는 것으로 대별되는데요. 흘러가는 모든 것은 나가 아닙니다. 흘러가지 않는 것, 흘러가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나죠. 이 여성의 경우에는 내 몸도 나고 감정도 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내 감정은 내 마음속에서 흘러가는 것이고 몸도 서서히 흘러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인데 나 자신을 흘러가는 것과 동일시할 경우에는 흘러가는 것과 내가 한 덩어리가 되겠죠. 그런데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는 것이고 나는 흘러가는 것을 멀리서 관찰하는 관찰자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감정이 내가 화에 휩싸일 때는 이게 감정이 막 움직이죠.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게 나인가. 움직이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흘러갑니다. 내 몸도 가만히, 내 몸이 아파서 이렇게 몸져 누워있을 때 가만히 느껴보면은 내 몸도 흘러가는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흘러가는 것을, 흘러간다는 사실을 아는 그 마음입니다. 마음 자체가 납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태어나고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흘러가다가 마음 속으로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다 살펴봤죠. 모든 것이 마음 속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10년 뒤, 20년 뒤의 시점에서 되돌아보면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현실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시야를 넓혀서 바라보면은 죄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흘러가는 것에 휘말리지 말고 흘러가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면, 받아들여서 바라보면은 흘러간다. 이 공사장에서 이제 공사를 하다가 트럭에 치여서 왼발을 절단하라는 그 말을 들은 한 남성이 있는데요. 이 남성은 의사가 왼쪽 다리를 절단하라니까 너무나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봉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봉합하니까 으스러진 뼈가 이렇게 쭉 펴지지 않으니까 발이 짧아지고 또 이렇게 기형적으로 구부러진 거죠, 다리가. 그런데 그런 다리를 끌고 평생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고통스럽죠. 열등감이 생기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근데 그럴 때도 시야를 넓혀 바라보면은 10년 뒤, 30년 뒤, 50년 뒤의 시점에서 바라보면은 내 몸도 다 흘러가는 거구나.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주름도 생기고 병도 생기고 아프고 그게 모든 게 다 흘러가는 거니까. 아픈 것도 흘러가는 것이고 몸도 흘러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는 마치 주마등처럼 지나간 인생을 한눈에 쫙 되돌아본다고 하잖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 직전이나 죽음 직후에 주마등처럼 지나간 인생을 한눈에 쫙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고 거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 위에서 만 미터 상공에서 내려다보세요.
10,000m 상공에서 내려다보면은 이 서울시 전체를 한눈에 쫙 내다볼 수 있죠. 그럼 서울시 전체에서 뭐가 돌아가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럼 더 무한대로 시야를 확대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주 전체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를 우리가 좁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시야를 완전히 넓혀버리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생각은 머릿속에 들어있다, 감정은 몸속에 들어있다, 이런 착각인데요. 생각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감정은 몸속에서 생겨서 몸속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자, 내일 점심에 뭐 먹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일 점심 때 뭐 먹을까? 오늘 점심에 뭐 먹었지?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이 어디서 떠오릅니까? 마음속에서 떠올라요. 근데 그 기억 자체가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거죠. 추억도 마음속에 떠오르고, 기억도 마음속에 떠오르고, 또 내가 봤던 것들도 마음속에서 떠오르죠. 다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내가 어제 점심을 뭐 먹었더라, 이렇게 하면은 어제 뭐 먹었는지 마음속에서 떠오르죠. 이미지도 떠오르고, 이제 누구하고 먹었는지도 떠오르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내일 점심 뭐 먹을까? 그러면 또 이제, 짜장면 먹을까? 아니면 된장찌개 먹을까? 스파게티 먹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 내가 어떤 한 가지 생각을 선택하면, 내일이라는 시점이 다가오면 내가 스파게티를 먹겠다라는 생각을 선택을 하면 그 생각이 바로 현실이 됩니다. 내일에. 그래서 모든 현실은 마음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생각이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각이 만들어내는 현실도 역시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픕니다. 하지만 생각은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 생각이 이 머리의 경계선을 넘어서, 마음은 경계선이 없으니까 무한한 공간으로 이렇게 쫙 퍼져나갑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죠. 감정이 내 몸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감정이 생길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내 몸속에 이게 가둬놓게 돼서 내 몸이 괴로운데, 또 병도 생기는데, 감정도 이 몸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생겨서 마음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마음의 공간을 뭐 얼마든지 넓힐 수 있으니까, 이 반만큼 넓힐 수도 있고, 이 건물만큼 넓힐 수도 있고, 지구만큼 넓힐 수도 있고, 그러면은 마음의 공간을 이렇게 넓히면은 화가 설사 나더라도 화가 내 몸의 경계선을 넘어서 멀리 퍼져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마음의 정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야를 이렇게 좁혀서 보면은 반드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고 있죠. 저는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고, 쳐다볼 때는 반드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근데 시야를 넓히면은 생각을 못 하게 됩니다. 생각이 두뇌에서 못 돌아가니까. 우리가 시야를 좁힐 때만 두뇌에서 생각이 돌아가고, 시야를 넓히면 두뇌에서 생각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화가 무지무지하게 날 때는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이유가, 본능적으로 넓은 공간으로 가면은 시야가 넓어서 생각이 머릿속에서 사라지는구나 하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이치를 이해하고 나면 더 쉽게 사라집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감정들이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억제한다거나 이렇게 좀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럴 때는 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감정 조절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사람을 살아가는데 이 감정과 한 덩어리가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몸 자체가 에너지거든요. 감정 자체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맞아요. 그래서 이 몸을 갖고 있는 한 이 감정을 품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어디서 생기느냐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감정이 몸에서 생기는 것이냐 아니면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냐. 마음속에서 생기는 거죠. 생각과 감정은 몸이 아니고 이 몸을 둘러싼 마음의 공간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감정이 일어나면 우리 몸이 그걸 알아차리죠. 몸에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몸에서 반응을 일으키면은 두뇌가 그걸 알아차려가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그럼 온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 혈관을 타고 쫙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몸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제 착각을 하고 억눌러 버립니다. 싫거든요. 불쾌하니까. 그래서 억눌러 버리면은 그게 바로 이제 몸 속에 갇혀버려서 괴로운 거죠. 그런데 감정이 몸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 몸에서 감정이 그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흘러가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90초 안에 다 흘러가서 사라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흘러가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흘러가고 감정은 따로 이렇게 관찰해야 돼요. 아, 감정이 내 몸의 경계선을 넘어서 마음의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구나. 감정은 내 몸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내 그 몸의 경계선을 넘어서 그 더 넓은 공간인 마음의 공간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물질이 아닌 마음을 물질인 몸으로 경계선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은 물질을 탄생시키는 그 근원인데 그 근원에서 나온 물질이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 근원적인 그 공간에 한계선을 그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그 아주 기본적인 이치를 이해하면은 마음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눈을 뜨고 하셔도 좋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지 하고 이렇게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아니면은 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지 하고 들여다보세요.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공간 속에서 생각이 떠오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지 하고 딱 들여다보는 순간 공간이 떠오르죠. 그럼 그 공간을 방 안 크기만큼 이렇게 넓혀봅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관찰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럼 공간의 크기를 내가 사는 도시만큼 넓혀보면은 생각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더 훤히 알 수 있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내 몸에서 일어나서 괴롭다고 느낄 때는 이 마음의 공간을 이렇게 반 크기만큼 넓혀보세요. 그럼 화가 퍼져나간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도 화가 안 풀린다 그러면 마음의 공간의 크기를 내가 사는 도시만큼 넓혀본다. 지구만큼 넓혀본다. 이렇게 공간의 크기를 넓히면 넓힐수록 화가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쉽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맑아지기 때문에 공간을 넓혀서 시야를 넓혀서 바라보면 생각도 쉽게 사라지고 감정도 쉽게 사라집니다.
싫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싫은 감정이 생기고 본능적으로 억누르게 됩니다. 권력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권력 때문에 망하고 감정을 털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분별심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